상상해보세요. 유프라테스 강이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흐르던 세상을, 사막 한가운데 인간의 창의성과 왕의 사랑을 증명하는 푸른 오아시스를 그려보세요. 이것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정원이었습니다. 시간 속에 잊혀진 공중정원은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으며 그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왕이 그의 왕비를 위해 만든 낙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대의 상상력의 산물이었을까요? 이 신비를 풀기 위해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리스 역사가들의 글을 탐구하고 그 위치에 대한 이론을 탐구하며 필요한 건축적 창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중정원은 인간의 야망과 상상력을 탐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시간의 층을 벗겨내며 이 역사적 모험을 함께 떠나봅시다. 공중정원을 이해하려는 여정은 역사 속으로의 여행이며 인간의 호기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고대 경이로움을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우리의 여정은 고대 역사가들의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말은 오래된 세계의 한 조각을 엿보게 합니다. 이 목소리들 중에서 헤로도토스와 스트라본이 두드러집니다. 그들의 기록은 수세기 후에 쓰여졌지만 우리의 이해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공중정원의 생생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계단식 낙원, 공학적 경이로움을 묘사했습니다. 식물과 폭포로 넘쳐나는 테라스가 사막 위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기록들은 비록 단편적이지만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 역사가들은 정원을 직접 목격했을까요? 아니면 이야기를 전한 것일까요? 그들의 묘사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과장되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와 스트라본의 기록은 더 큰 퍼즐의 조각입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사실과 신화를 구분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중정원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른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기원전 5세기에 글을 쓴 헤로도토스는 초기 묘사를 제공합니다. 그는 거대한 계단처럼 오르는 층을 묘사합니다. 각 층은 돌 기둥으로 지탱되었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관계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식물의 낙원을 그려냅니다. 그는 이 정원의 창조를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돌립니다. 전설에 따르면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의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 이 정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던 아미티스는 이 낙원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은 생생하지만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의 글이 소문에 기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헤로도토스가 그의 이야기를 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이든 전설이든 그의 기록은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를 고대 제국과 건축의 경이로움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은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고대 역사가들의 속삭임은 구체적인 진실을 만들지 않습니다. 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공중정원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들의 의심은 증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비롯됩니다.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주장은 바빌로니아 기록의 침묵에 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한 상세한 비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공중정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생략은 그들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른 바빌로니아 텍스트에서도 정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한 경이로움이 축하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정원은 바빌로니아 서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들은 수세기 후에 정원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으로 과장된 2차 자료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의 씨앗은 받아들여진 서사에 도전합니다. 공중정원이 진실의 핵심에서 태어난 전설일 수 있을까요?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의 부족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수많은 발굴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묘사와 일치하는 구조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발견의 부재는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일부 이론은 정원이 자연재해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바빌론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지진을 겪었습니다. 치명적인 지진이 정원을 무너뜨렸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정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쇠퇴하면서 그 구조물들은 재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원은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인간 활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그 옛 영광의 단편입니다. 명확한 증거의 부재는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스터리를 복잡하게 만들며 대안적인 설명을 고려하도록 도전합니다. 위치를 고려할 때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고대 문헌은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정원을 바빌론 성벽 내에 위치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에 더 가까운 위치를 제안합니다. 도시 내 위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디오도로스 시쿨로스를 언급합니다. 그는 정원을 왕궁 근처에 묘사했습니다. 이 위치는 왕의 부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 내에 그러한 구조물을 배치하는 것은 도전 과제를 제기합니다. 충분한 물을 공급하려면 복잡한 관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포위 중에 이를 유지하는 것은 자원을 소모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일부는 성벽 밖의 위치를 제안합니다. 이 위치는 관계를 단순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보안과 궁전과의 연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논쟁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도전 과제를 강조합니다. 고대 문헌은 단서를 제공하지만 확실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정원의 진정한 위치를 찾는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바빌론의 유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지도화하여 신전, 궁전, 이슈타르 문을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 단서가 나타났지만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유망한 지역 중 하나는 네부카드네자르의 남궁전 근처입니다. 발굴 작업에서 디오도로스의 설명과 유사한 아치형 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방들은 고가 테라스를 지탱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잘 만들어진 수로가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로는 관계 시스템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학적 경이로움의 흔적일까요? 이러한 발견은 암시적이지만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이 방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수로는 다른 프로젝트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됩니다. 공중정원을 찾기 위한 탐사는 계속됩니다. 공중정원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의 건설은 비할 데 없는 공학적 업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막의 인공산의 테라스를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디어는 고대의 가능성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정원을 건설하려면 무게 분포와 구조적 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고대 기록은 돌기둥과 아치로 지지된 상승하는 계층을 묘사합니다. 이 아치들은 테라스의 무게를 아래로 전달했습니다. 테라스는 코벨 볼팅 기법을 사용하여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돌을 안쪽으로 기울여 쌓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흙과 식물로 가득 찬 테라스는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물의 지속적인 무게는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건축적 도전은 엄청났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의 수학과 건축 재료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인상적인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중정원은 바빌로니아 공학의 최고 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건축 환경에 대한 숙련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인간의 창의성과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묘사된 무성한 식물들, 메소포타미아 중심부의 푸른 낙원은 정교하고 효율적인 관계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물은 모든 정원의 생명줄이며 바빌론의 건조한 기후에서는 특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공중정원의 여러 테라스에 식물과 나무를 영양 공급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정원의 상부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체인 펌프를 사용했다고 제안합니다. 이 장치는 회전 휠에 부착된 연속적인 버킷 체인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의 노동력으로 구동되는 일련의 체인 펌프는 테라스를 관계하기 위해 지속적인 물 공급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유프라테스 강과 공중정원 사이의 자연 고도 차이를 이용한 중력 급수 시스템입니다. 운하와 수로를 건설하여 강에서 정원으로 물을 중력으로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정밀한 엔지니어링과 물 흐름 및 압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방법에 관계없이 공중정원의 관계는 고대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신중한 계획, 세심한 유지 관리, 상당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존재는 바빌로니아인의 창의이 있습니다. 발달력을 잘 보여줍니다. 공중정원이 어떻게 관계되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푸른 오아시스를 만드는 도전은 여전히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이는 인간의 무한한 창의력과 시간을 초월하는 경이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 고대의 속삭임, 고대 문서에 새겨진 꿈은 여전히 우리의 손에 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며 역사가들의 기록을 조사했지만 정원은 여전히 찾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 부재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정원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그 이야기의 힘에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고 영원한 기념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로마인들은 콜로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인들은 아마도 공중정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돌과 모르타르가 부서지더라도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중정원은 실제든 상상이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자연과의 연결을 향한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을 말해줍니다. 공중정원을 찾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호기심을 증명합니다. 역사는 증거, 해석, 상상으로 짜여진 살아있는 테피스트리입니다. 정원이 실제든 신화든 우리는 이야기꾼님을 상기시켜줍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사실과 환상 사이에 영원히 매달려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합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 공학과 야망의 교향곡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아 시간의 복도에서 속삭임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네부카드네자르의 아미티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비문이 새겨진 완벽하게 보존된 벽돌을 발굴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들의 광의 비밀을 드러내는 숨겨진 방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매혹력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아마도 공중정원의 진정한 유산은 그들의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창의력에 무한한 잠재력,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것을 벽돌과 돌,
물과 잎으로 실현하려는 대담함을 상징합니다. 그들을 찾고 수천 년 동안 조각난 단서를 맞추는 행위 자체가 우리 종족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식에 대한 갈증, 우리의 과거의 수수께끼를 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밝히려는 필요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중정원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바빌론 평야 위로 솟아올라 사랑과 건축적 대담함의 증거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반짝이는 신기루, 이야기의 힘과 경이로움에 대한 우리의 갈망의 증거였을까요? 그 답은 그들의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막의 모래처럼 각 발견과 해석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변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빌론의 공중 정원은 역사에 뿌리를 두었든 상상력에 의해 길러졌든 인간의 야망, 미지의 매력, 그리고 잘 이야기된 이야기의 힘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는 완전히 해결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탐구되고 토론되고 그들이 영감을 주는 질문들로 인해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